리츠, 이제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거의 와우.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해도 어렵죠. 이게 네. 쉽게 얘기하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사의 주식은 뭐 증시에 상장이 되기도 해서 이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까다로운 규제도 받고 또 상장 규제도 적용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사기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알아봤던 네. 부동산 조각 투자랑 이 리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이 개념은 비슷한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는 특정 건물 하나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요게 좀 차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조각 투자가 예를 들어 강남의 한 빌딩을 10만 원 단위로 쪼개가지고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거라면 리츠는 그 강남의 빌딩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이런 여러 곳들에 투자를 한 그런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면 한 건물이나 빌딩을 보면서 나 저기에 몇 조각 투자자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나 빌딩을 여러 채 보유한 회사의 주주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리츠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국내 리츠 시장 규모가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125개였던 운용 리츠가 지난 6월에는 417개로 10년 만에 3.3배까지 늘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총 자산은 18조 180억 원에서 108조 831억 원으로 증가해서 와. 규모도 6배 증가했습니다. 리츠는 그럼 부동산을 소유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방식도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흔히 투자자들이 접하는 그냥 주식 투자하고 아주 동일한데요. 그냥 일반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창에서 리츠라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리츠의 주식을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료 수익입니다. 리츠가 보유한 빌딩이나 뭐 쇼핑몰, 주유소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들이 있거든요. 이 임대료들을 주식의 배당으로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 엘사 리츠 같은 경우는 엘사가 보유한 백화점, 아울렛, 마트, 물류센터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배당받게 됩니다. 임차가 잘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실이 생기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 차익인데요.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매각 차익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하게 됐을 때 리츠가 해산되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츠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세금도 이거 주식이랑 비슷하게 냅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있죠. 이 배당금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리츠 주식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발생하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서 이건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제도적 혜택도 있는데요. 2026년 12월, 내년이죠. 내년 12월까지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 중이에요. 나는 이런 리츠에 투자를 할 때 이 세금을 좀 면제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투자금 5천만 원까지는 9.9%로 낮게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양도 차익은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이렇게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리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장 리츠는 아니고요. 이 지역 상생 리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권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남산의 곤돌라 부지, 상암 DMC 미개발 부지 여기를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기회 리츠라는 걸 도입해서 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도 모집을 하는 거고 인천시도 제물포역 근처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용지를 이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해서 2031년까지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츠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리츠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주식처럼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리츠의 본질도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투자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플러스 주식의 위험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임대 시장이 안 좋으면 임대료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빌딩이나 뭐 물류센터가 비어 있으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는 이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리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운용사가 이런 부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츠를 고를 땐 해당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그 다양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해당 리츠를 운용하는 그 리츠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부동산을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본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지금 살짝 솔깃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니까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희선 씨도 크라우드 펀딩 했다가 이제 이 기부만 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만 했다라고 아하. 얘기했잖아요. 네. 소액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큰 돈 아니니까 괜찮아, 이러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경우들이 오.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그냥 무던히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뭐 조각 투자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가치나 리스크가 정량적으로 체크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좋은 자산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이제 수익도 클 수 있지만 수익이 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리스크가 큰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 리츠 투자 여부도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